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넷에서 MAUI라는 멀티 플랫폼 앱 UI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로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macOS, 윈도우스에서 앱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단일 코드를 가지고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플루터 같은 건데요. 플루터랑 다른 점은 플루터는 이제 리눅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MAUI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MAUI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릴리즈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넷에서도 이 MAUI란 걸 이용해서 폰 관련된 개발이 가능하게 됐어요. 기존에 이제 윈도우 폰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었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모바일 관련된 개발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 그래서 하나의 공유 베이스, 공유 코드 베이스에서 여러 OS에 맞추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넷이 만들어낸 게 MAUI입니다. 자, MAUI에 대해서 정의를 보시면 C샵과 제머를 이용하여 네이티브 모바일 및 데스크탑 앱을 만들기 위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단일 공유 코드 베이스에서 안드로이드, iOS, macOS 및 윈도우스 실행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MAUI를 단넷이 감싸고 있죠. 단넷 6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7도 가능할 거예요. 아직 안 나와서 그렇죠. iOS, 안드로이드, macOS, 그리고 윈도우스가 이렇게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픈소스고요. 성능 및 확장성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빌드된 UI 컨트롤이에요. 모바일에서 데스크탑 시나리오로 확장된 자마린 폼스의 진화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자마린 폼스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MAUI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단넷 플랫폼에 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목표 이거 단일 코드 베이스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앱 논리 및 UI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OS에서요. 한 번의 코딩으로 여러 OS에서 실행 가능한 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플루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단넷 MAUI 작동 방식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앱 코드가 있고 단넷 MAUI가 있고 각 OS별 단넷이 있어요. 랩핑되어 있는 단넷 for 안드로이드, 단넷 for iOS, 단넷 for Mac, 그리고 윈 UI3가 있고요. 이걸 단넷 6 BCL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아래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구현한 게 모노 런타임.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맥 쪽은 이 모노 런타임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윈 UI3는 윈3를 통해서 윈도우와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단넷 MAUI를 사용하여 빌드된 안드로이드 앱 보시면 C샵에서 중간어로 컴파일을 하고 앱이 시작될 때 JIT, Just in Time이라고 그러는데 네이티브 어셈블리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iOS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ARM 어셈블리 코드로 AOT 형태로 컴파일을 시켜버려요.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컴파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cOS는 UIKit으로 빌드된 iOS 앱을 데스크탑에 제공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앱킷 및 플랫폼 API로 보강하는 형태고 애플의 솔루션인 맥 카탈리스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윈UI3를 이용해서 윈도우 데스크탑 네이티브 앱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윈UI3는 이제 단넷에서 새로운 UI 라이브러리를 통합하면서
윈도우 UI다, UI3다 해서 WinUI3라고 이름 지어 놓은 통합 UI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이제 개발할 때 MAUI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를 해야 되니까, 미리 보기 가지고 해야 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미리 보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아래쪽에 미리 보기 보시면 .NET 멀티 플랫폼 앱 UI 디벨롭먼트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아마 자마린 폼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체크하셔가지고 개발하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Create New Project 선택하시고요. 그렇고 여기에서 MAUI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NET MAUI 앱이란 게 생성이 돼 있어요. 있어요. 템플릿이. 그럼 그걸 선택을 하시고 Next 하신 다음에 MAUI 앱 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 위치는 뭐 알아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Next 하시면 뭐 프레임워크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하시고 Create 하시면 됩니다. 자, Create를 하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있을 거고요. MAUI 앱 테스트라는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메인 페이지 XAML이 열려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에 보시면 뭐 프로퍼티 있고 플랫폼 있고요. 뭐 리소스 관련된 내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몇몇 제멀 파일들이 있죠. 3개가 있는데 이제 앱 관련된 게 있고 앱 셀이 있고요. 메인 페이지가 있고 MAU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 거예요. 그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 윈도우스 머신이라는 게 있죠. 이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지금 프레임워크 단위로 선택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뭐 .NET 6 윈도우스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뭐 안드로이드에서 하겠다 그럼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iOS하고 맥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에서는 컴파일은 될 텐데 어쨌든 런타임 시에 런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얘들은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맥 머신이 있는 게 가장 좋고 뭐 아이폰 기기랑 연결하는 방법도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폰 기기는 그 테스트만 가능한 거지 거기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그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맥 OS가 있는 뭐 기기가 노트북이나 뭐 아이맥 같은 머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연결했을 때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저희는 윈도우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NET 6 윈도우스 10 여기 맞춰서 윈도우 머신을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눌러보시면 윈도우스 머신을 누르면 여기 디버깅 하는 거죠. 디버깅을 하시면 실행이 되면서 관련된 내역이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개발자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개발자 모드를 설정하라고 나오니까 그 뭐 안내에 따라서 디벨로퍼 모드를 온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자, 실행하시고 나면 이러한 화면이 떠요. 자, 보이시죠? 헬로 월드 그리고 클릭미를 누르시면 이렇게 클릭 몇 번 눌러졌다 라는 게 막 뜨게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MAUI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MAU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MAUI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건지 그 기본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NET은 안드로이드용, iOS용, 맥용, WinUI 3와 같은 일련의 플랫폼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죠. .NET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모두 동일한 .NET 6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인 BCL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BCL은 다시 모노런타임과 WinRT로 나눠져 있고요.
모노런타임은 안드로이드, iOS, 맥 OS를 대응하게 되고요. WinRT는 윈도우스를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NET UI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 버튼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코드가요. 텍스트 클릭 미 라는 걸 텍스트로 넣고 semantic properties hint라고 되어 있고요. count the number of time used click. 이거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음성 관련된 리더들이 있다면 이 힌트를 읽어서 그걸 처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 counter 클릭이라는 걸 실행하고 뭐 호리젠탈 옵션을 줘서 센터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MAUI를 보시면 제멀이라는 UI 관련된 마크업 랭귀지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하고 UI 로직,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된 로직들, UI 로직들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디자인에 대한 로직이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따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 제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익스프레션 블렌드라는 디자인 툴이 있는데 이 디자인 툴이 어느 정도까지 MAUI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현재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MS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을지 아니면 디자인 관련된 것들에 대한 툴 지원이 가능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MAUI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NET UI는 항상 대상 장치에 대한 기본 코드를 생성하므로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네이티브한 코드와 매핑이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ET MAUI는 각 플랫폼과 UI 요소의 특정한 처리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앱의 iOS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NET MAUI 처리기가 이 코드를 iOS UI 버튼에 매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앱 컴뱃 버튼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NET MAUI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별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액세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뭐 버튼을 하나 우리가 MAUI에서 만들었으면 그게 i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버튼 핸들러들 각각의 버튼 핸들러들인 뭐 MAUI 핸들러의 뭐 애플에 대한 것, 이건 안드로이드에 대한 것, 이것은 윈도우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각각이 UI 킷에 통해서 UI 버튼하고 연결이 되거나 맥 카탈리스트에 통해서 UI 버튼이랑 연결되거나 또는 안드로이드 X app 컴뱃 위젯에 app 컴패티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컴패 버튼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WinUI, 제멀 컨트롤 C의 버튼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했던 버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새로운 페이지를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솔루션 MAUI 앱 테스트 밑에 MAUI 앱 테스트 프로젝트로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add 하신 다음에 아이템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new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NET MAUI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NET MAUI 컨텐츠 페이지에 제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가지고 이름을 하나 만듭니다. 저는 클릭 미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레이블, 뭐 컨텐츠 페이지 아래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이 있고, 이 레이아웃에 대한 내역이겠죠. 버티컬이니까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이름이 나오는 이런 레이블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Welcome to .NET MAUI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 레이블을 버튼으로 제가 변경을 좀 할게요. 그리고 vertical stack layout도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요. 이 카운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센터로 가져왔고 클릭에 on count 클릭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이 on counter 클릭이라는 함수 핸들러는 어디서 처리되게 되냐면 clickme.jmol.cs 여기에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코딩을 해줄 거예요. 자, private void on counter clicked 하시고요. object sender, 이 sender라는 값이 버튼이 들어올 거예요. 버튼 객체 자체가 들어올 거고요. event args에는 저기 버튼에서 관련된 인수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필요한 내역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private int count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count 뿔뿔 할게요. 그리고 if count가 1이면 자, 카운터 버튼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카운터 버튼에 텍스트 내역을 바꿔버릴게요. 카운터 버튼 점 텍스트는 해가지고 여기에 클릭드 카운트 타임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lse 하면 다시 카운터 버튼 점 텍스트 이거 복사해서요 가져가서 뒤쪽에 times라고 바꿀게요. 마찬가지로 semantic 리더라는 걸 스크린 리더라는 걸 이용해서요 텍스트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치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은 이걸 가지고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메인 페이지, 저희 메인 페이지랑 아마 비슷해질 것 같아요. 메인 페이지에 클릭 카운트 타임, 클릭 타임스 요거랑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저렇게 생성을 해놨던 이 내역들 clickme.jmol을 다시 어디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어디서 띄워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fshell.jmol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안쪽에서 로컬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로컬이라는 것은 MAUI 앱 테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이 DLL을 참조하고 있고요. 이 로컬 안에 메인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인 페이지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클릭미라고 우리가 했던 걸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럼 이전에 윈도우스 머신에서 보여줬던 거와 어떤 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다시 뜨겠죠. 윈도우스 관련된 자, 클릭미 좀 보기 싫게 이렇게 길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려니 하시고 자, 얘를 누르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클릭미가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관련된 것들을 빼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식의 약간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레이아웃 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로 가져갈수록 플렉서블하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계속 변경 크기가 위드도 변경이 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정된 내역이 있으면 지정된 내역의 최소값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위아래에는 최소값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좌우는 최소값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멈추죠. 더 이상 안 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제 앱셀에서 요 로컬의 클릭미 가지고 컨텐츠 템플릿에 내역을 넣어 가지고 그 내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초기에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NET MAUI 아키텍처가 구성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MAUI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프로젝트에 보시면 앱 XAML, 앱 쉘 제멀, 그리고 메인 페이지.제멀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클릭미.제멀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죠. 만약 이게 필요 없다면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러면 이걸 한번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앱 쉘에서 저희가 클릭미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메인 페이지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메인 페이지로 바꿔줍니다. 컴파일하고 실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미는 지워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멈추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앱 XAML, 앱 쉘 제멀, 메인 페이지.제멀이 있어요. 자, 이걸 열어보시면 확장을 해보시면 각각의 파일들의 비하인드 코드들도 있습니다. 제멀에 매핑되는 비하인드 코드는 뒤쪽에 .cs를 넣어서 자동으로 서로가 연결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앱 제멀은 뭐 하는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 앱 제멀을 열어보시면 리소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리소스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것들을 정의하고요. 기본 리소스는 리소시즈 폴더에 있어요. 이 폴더에 있고요. 이 폴더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소시즈 폴더에 직접 폴더 주소를 다 가져가지 않았고요. 뭐 리소시즈 밑에 스타일 밑에 뭐 컬러다 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잖아요. 네, 앱 XAML을 기준으로 리소시즈를 폴더를 지정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세한 내역은 이 프로젝트, 제가 방금 프로젝트를 클릭을 했죠. 자, 프로젝트의 내역을 보시면 그 안쪽에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에 대한 내역, 뭐 그런 내역들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리소스 사전이 있는데 이 color.xaml과 style.xaml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머지해서 하나로 생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두 개를 선언해서 하나로 머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뭐로 되어 있느냐? 스타일스에 가보시면 colors xaml, styles xaml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컬러와 스타일에 대한 정의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컬러를 바꾸면 기본적인 이 앱의 프라이머리 컬러가 변경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테마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컬러가 다른 색깔로 바뀌겠죠. 네. 여기에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몇몇 개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스타일스도 뭐 버튼에 대한 내역들, 뭐 인디케이터, 뭐 인디케이터 뷰, 보더, 박스 뷰, 버튼, 이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다라고 여기다 다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역들은
나중에 매뉴얼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내역들이 많죠? 제멀에 대해서. 제멀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저희가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내역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리소스 딕셔너리의 스타일을 정의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개발자가 하기도 하고 개발자가 아닌 디자이너들이 하기도 해요. 근데 디자이너라고 하면 단순히 뭐 웹 디자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CSS랑 HTML 관련돼서도 하시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제멀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저랑 이제 같이 작업하셨던 다른 회사의 동료분들 보시면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제머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 XML 제멀 밑에 비하인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라 그래서 초기화 컨트롤에 대한 초기화를 항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메인 페이지라는 속성, 페이지 속성에 appcl이라는 우리 컨텐츠 관련된 내역을 넣을 수 있는 UI의 쉘 컨텐츠, 쉘이라는 거를 메인 페이지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서 앱 쉘을 만들어내고 그 앱 쉘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app.xml.cs 다시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런타임 시에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생성자는 초기창을 만들고 메인 페이지 속성에 할당을 합니다. 자, 이게 할당을 하는 거고요. 런타임 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뭐 초기창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그러한 작업들,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겠죠. 메인 페이지 속성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시작될 때 표시되는 페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를 앱 쉘이 아닌 다른 걸로 하면 앱 쉘에 따라서 이 쉘에 따라서 또 다른 페이지 속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클래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이벤트 처리기를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서 어떤 수명주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스타트가 있고요. 오버라이드에서요. 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수명 주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트 할 때 처음에 되고요. 리즘이나 슬립은 아시다시피 모바일에서 잠시 슬립 상태로 들어가거나 슬립 상태에서 다시 리즘 상태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뭐 이벤트 관련된 내역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디버그 프린트를 통해서 내역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온 스타트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명 주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컴파일 하시고요. 다시 실행을 하시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저 디버그 프린트는 여기 아웃풋에 찍힐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고 클릭 미 하면 온 리즘 방금 떴죠?
내렸다가 슬립 온 리즘 이런 식으로 뜨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는 처음에 했을 때 아마 스타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내렸다가 다시 F5번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실행할 때 온 스타트가 걸리면서 자, 온 스타트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내부적인 코드들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오토 제너레이트 된 코드로 이동을 했네요. 자, 여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앱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앱쉘에 보시면 이건 끄고요. 앱쉘에 보시면 이 쉘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 뭐 이전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컨텐츠 템플릿이라는 요 영역에 페이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건데요. 로컬에 뭐 지금은 메인 페이지 속성이랑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역이 바뀌어진다는 걸 아시면 돼요. 뭐 전에는 클릭 페이지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이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메인 페이지 요거 제멀 요게 하나가 있으니까 얘랑 연결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쉘 제멀 같은 경우는 .NET MAUI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AUI 쉘은 앱 스타일을 지정하거나 URI 기반 탐색,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메인 페이지라는 거를 넘겨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라이 아웃 탐색이라 그래서 뭐 이 메뉴 비슷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루트에 대한 탭을 포함한 레이아웃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은 앱이 시작될 때 확장되는 단일 페이지 또는 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쉘 컨텐츠의 컨텐츠 템플릿을 통해서 메인 페이지.제멀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라우트 경로는 메인 페이지로 설정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메인 페이지 제멀이 로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제멀로 한번 이동을 해서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메인 페이지 제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파일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 페이지라는 거 안에 스크롤 뷰가 되어 있고 스크롤 뷰 안에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해서 이미지, 레이블, 버튼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는 뭐 .NET, bot png, 레이블은 hello world, 그리고 또 레이블은 뭐 welcome to .NET multi-platform APUI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버튼이 하나 있으면서 얘를 누르면 텍스트인 클릭미가 변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MAUI 앱 템플릿으로 생성된 샘플 앱은 3개의 레이블, 버튼 및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스크롤 뷰에 포함된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정렬되도록 되어 있어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컨트롤이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수직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거고요. 보기가 너무 커가지고 장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스크롤 뷰를 통해서 스크롤 막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도는 이 파일의 내용을 고유한 UI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파일에 있는 의도는 다중 페이지 앱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제멀 페이지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다중 페이지 앱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비하인드 코드인 메인 페이지 제멀.cs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제멀.cs를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전 시간에 클릭미랑 비슷한데요. 얘는 이제 레이아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nCounter 클릭해서 sender 이벤트 악수 통해서 카운트가 증가되도록 했어요. 1이면 그냥 클릭 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times라고 해서 복수형 텍스트가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Semantic Screen Reader Announce는 화면 판독키가 사용자에게 텍스트를 알리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뭐 시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음성으로 알려준다거나 또는 음성이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MAUI program.c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MAUI 프로그램의 시작점이고요. 각 기본 플랫폼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초기화하는 다른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프로젝트의 플랫폼 폴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의 플랫폼 폴더를 보시면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iOS가 있고 맥 카탈리스트 그리고 타이젠 윈도우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맥 카탈리스트는 program.cs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점이 지정이 되어 있고 UI application.main 이라고 해서 뭔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iOS의 program.cs도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위쪽 안드로이드를 한번 볼게요. 안드로이드는 제 생각에 main application.cs를 통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main application은 main UI라는 걸 오버라이드해서 create MAUI app 해서 MAUI program create MAUI app이라고 되어 있고 타이젠도 main.cs를 통해서 자 main.cs에서 오버라이드 한 게 있고요. 메인에서 또 따로 처리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스, 마지막으로 윈도우스를 한번 보시면 윈도우스는 appgemal.cs에서 그러한 초기 과정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MAUI 프로그램 클래스에 create MAUI app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클래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앱 빌더 개체의 use MAUI 앱 일반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형 매개 변수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 빌더는 몇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위한 메소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글꼴을 등록하거나 종속성 주입을 위한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다 꺼버리고 자, MAUI program.cs만 보시면 이 create 빌더 하고 나서 빌더에서 use MAUI app 해서 뭔가 앱과 지금 연결하라고 해놨죠. 요거 아니고 여기 요걸 거예요. 자, 앱 그리고 config 폰트에서 폰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지정 처리기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글꼴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꼴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만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폴더 같은 경우에는 자, OS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요. 이 폴더에는 플랫폼 초기화 코드 파일과 리소스들이 들어있어요. 자, 리소스들도 있죠. 이렇게. 자, 없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 리소스 폴더가 없으면 리소스에 대한 내역들이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그 상세한 내역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보시려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런타임 시 앱은 플랫폼별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MAUI 라이브러리 내부에 의해서 추상화되지만 이러한 폴더의 코드 파일은 사용자 정의 초기화를 연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초기화가 완료되면 플랫폼별 코드가 MAUI 프로그램 create MAUI 앱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앱 개체를 만들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폴더는 아까 얘기했던 메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iOS 및 맥 카탈리스트는 앱 delegate.cs에서 그 관련된 재정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create MAUI 앱 나오도록 되어 있죠. 맥도 마찬가지 create MAUI 앱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윈도우 폴더는 앱 xaml.cs가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스가 다 MAUI program.create 이 코드 보이시죠? MAUI 앱을 호출을 하면 빌더 오브젝트 통해서 builder.use MAUI 앱 통해서 메인 페이지를 속성을 앱 쉘로 연결을 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OS도 안드로이드에서도 윈도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프로젝트인 MAUI 앱 테스트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프로퍼티 그룹이라든지 아이템 그룹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역을 제가 좀 더 잘 보게 한 페이지로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보면.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포트 OS 플랫폼 버전에서 각각에 대한 내역들도 있고요. iOS, 맥 카탈리스트, 안드로이드, 윈도우스, 그리고 타이젠 관련된 내역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겟 플랫폼은 윈도우스로 되어 있죠. 제가 선언을 윈도우스 버전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 그룹에 지금 리소시스 앱 아이콘, 그 다음에 아이콘에 대한 정의, 그 위치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스플래시 스크린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고, 이미지는 어디로 한다는 거, 그런 내역들 들어가 있고요. 폰트에 대한 내역들, 그리고 라우 어셋에 대해서 라우 어셋 위치는 어디고 이런 내역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제목, 아이디, 버전, 디스플레이 버전, 지원되는 운영 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 프로퍼티 그룹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 아이템 그룹 섹션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창이 표시되기 전에 앱이 로드되는 동안 표시되는 시작 화면의 이미지와 색성을 여기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사용하는 글꼴과 이미지 및 자산의 기본 위치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 창에서 리소스 폴더를 확장을 해보면 각각의 폰트, 이미지, 라우 내역들, 그 다음에 스플래시 관련된 스타일스, 아까 스타일스 딕셔너리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윈도우스로 계속 실행을 했었는데 윈도우스가 아닌 디바이스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여기 오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디바이스 매니저를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하나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새로 만드시면 돼요. 새로 디바이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름 지정할 수 있고요. 기본 장치도 만들 수 있죠. 어떤 거에 따라서 장치를 만들 건지 픽셀5라고 저는 했고요. 프로세스는 x8664 또는 다른 것들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몇 버전으로 할지 최신 버전인 12.1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픽셀5 API 32라는 거를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API 32는 없죠. 31까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하드웨어 관련된
내역들을, 스크린 관련된 내역들을 다 지정할 수 있고요. 얼마까지 뭐 디스크 사이즈나 이런 것들, 패스트붓, 뭐 포컬러붓, 뭐 포스 패스트붓 이런 거 뭐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관련된 내역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정을 변경해서 에뮬레이터를 디바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속성 추가는 더 필요한 속성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뭐 라이센스를 뭐 승인해라 어쩌라 나오는데 수락하시면 돼요. 그냥 수락하시면 다운로드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설치가 돼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시작 버튼이 있잖아요. 픽셀 5 API 32 버전 시작을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옆에 요 전원을 누르시면 켜질 거예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켜질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폰이 실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리자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건 꺼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부터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우리가 만들었던 앱을 뜨도록 해볼게요. 윈도우스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오른쪽 작은 화살표 누르시고요. 윈도우 머신을 딴 걸로 바꿀게요. 저는 안드로이드로 바꿀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지금 떠 있는 픽셀 5에 대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그대로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이동이 돼서 여기에 디버깅이 되도록 디버깅 상태로 앱이 뜰 거예요. 자, 한 리로드 파일 세이브를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얘가 뜨도록 해놓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위스아웃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디버깅 상태로 띄워볼 거기 때문에 이대로 눌러볼게요. 작업 중에 조금 오류가 나왔어요. 확인을 해봤더니요,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아니고요, 이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12.0이 아니고요, 12.1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12.0이 있어서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고요.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정을 해서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1 저희가 API 32로 되어 있죠. 그래서 32로 누르시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요. 이게 디플로이 작업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컴파일 및 디플로이가 다 실행이 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된 우리가 만들었던 클릭미에 대한 내역이에요. 누르시면 클릭드라고 나오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아이템스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아이템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해결을 해 볼게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제멀로 가서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에 저희가 따로 크기를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리퀘스트 with 리퀘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100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 볼게요. 크기를요. 네, 크기를 지정을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눌러도 지금은 실행이 안 되는데 얘를 멈추고요. 다시 실행하기 F5번을 눌러서 재실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그 크기에 맞춰서 버튼에 레이블들이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MAUI에다가
간단하게 페이지 하나를 추가를 해서요. 그 페이지로 버튼을 누르면 이동을 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MAUI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앱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이와 관련된 내역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그냥 이 예제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 자, MAUI 프로젝트에 가셔가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하신 다음에 New Item 선택하세요. 그리고 New Item에서 MAUI 선택하시고요. 컨텐츠 페이지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Hello XML 페이지 제머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역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역을 조금 변경을 할 건데요. 제멀 코드의 내역을 레이블, 텍스트 이런 식으로 안 할 거고요. 레이블 텍스트에다가 이 텍스트 내역을 조금 바꿀게요. Hello XAML 이라고 하고요. 버티컬 옵션은 센터 그대로, 호리젠탈 텍스트 얼라이먼트라는 거를 줄게요. 자, 텍스트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주겠어요. 그리고 이 옵션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이란 걸 줘서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15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의 위치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회전이 될 테고, 뭐 플러스라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겠죠. 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10, 20, 20, 18 정도로 줄게요. 욕 같은데 요건 아니고요. 그리고 폰트 애트리뷰트는 볼드. 자, 이거를 볼드로 주겠습니다. 강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컬러를 지정을 해서 텍스트 컬러를 블루로 지정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저번에 얘기했듯이 오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매니저를 눌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픽셀 5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하실 때 혹시 모르니 여기 보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내가 지금 실행시킨 에뮬레이터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프레임워크로 가셔가지고 .NET 6.0 안드로이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나서 이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뭐 F6번으로 컴파일 하시고 F5번으로 실행을 하셔도 돼요. 이제 비하인드 코드는 수정할 게 없으니까요. 메인 페이지 .xaml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기로 이동을 해서 지금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다가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button 버튼 추가하시고요. 네임을 지정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next 버튼이라고 할게요. next btn. 그리고 텍스트는 next라고 할게요. 하이트하고 위드를 지정을 할 거고요. 둘 다 150이라고 할 거예요. 네,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드 150이요. 그리고 이제 시멘틱 프로퍼티스 힌트는 줘도 되고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저희는 지정을 해본다고 하고 힌트를 줘볼게요. move to next page and you click. 자,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핸들러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클릭드라는 거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얘도 on next clicked 라는 거를 할 거고요. 이건 만들 겁니다. 지금 없죠. 그 다음에 horizontal 옵션을 줄 거예요. 얘는 그냥
horizontal 옵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페이지 xaml.cs 비하인드 코드로 가셔가지고요. 방금 저희가 정의했던 private void on next click 들을 만들고요. 이 뒤쪽 내용을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건데요. 얘는 hello xaml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push async 통해서 new hello XAML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초기에 클릭 미 눌러서 아이템 카운트가 증가가 되는 걸 확인했고요. 카운트 증가되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hello XAML 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hello.xaml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이전, 텍스트 하면 다시 이전으로 가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hello XAML 페이지를 변경하면 적용이 바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이 블루로 되어 있는 거를 옐로우로 바꾸고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자, 보기 싫으니까 블랙. 자,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horizontal text alignment center, vertical 옵션은 센터로 했는데 지금 무엇 때문인지 센터로 안 왔어요. 이 녀석이 왜 센터로 하는지 모르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vertical stack layout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걸 제가 한번 빼볼까요? 레이아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 이제 제대로 돌아왔네요. 자, vertical stack layout을 빼야 네,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헬로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MAUI에다가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컨텐츠 페이지 같은 걸 이용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내가 이제 원하는 페이지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MAUI에서도 그 페이지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MAUI의 기초에 대한 거의 마지막 내역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보고 에뮬레이터에서도 실행을 해보고요. 윈도우에서도 실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MAUI의 기본적인 구조도 봤고요. 레이아웃에다가 애드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이제 다음 주 이럴 때 하나하나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제머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내역을 약간 깊게, 베이직이지만 약간 깊게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이 제머를 가지고 어떻게 페이지를 제어하고 변경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하인드 코드인 CS 코드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디자인 패턴인 MVVM 아키텍처 이거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머를 가지고 MAUI에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C샵에서 마크업 코드를 가지고 다시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루터랑 비슷하게 선언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머를 통한 디자인은 디자이너하고 협업 관계로 작업을 하기 아주 편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 제멀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멀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다뤄본 적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자신이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C# 마크업을 이용해서 플루터와 비슷하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컨트롤하고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 전체적인 것만 훑고 지나갈 거고요. 나중에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뷰에는 단추, 레이블 또는 텍스트 상자와 같은 단일 컨트롤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뷰, 여기서 보시면 스크롤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 페이지 밑에 스크롤 뷰, 밑에 레이아웃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컨트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 뷰 자체도 사실은 컨트롤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컨트롤이므로 뷰에 다른 뷰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스크롤 뷰 밑에 안에 다른 뷰가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레이아웃은 컨트롤이 서로 상대적으로 표시되는 규칙을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버티컬 레이아웃이나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이 있고 앱솔루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드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레이아웃도 컨트롤이므로 뷰에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 메인 페이지 제멀 파일을 보면 이 페이지 뷰, 레이아웃, 컨트롤 계통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페이지에는 스크롤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 기본 그 레이블이 이미지 있고 레이블 그 밑에 버튼이 있는 형태로 기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걸 표현을 하고 저희가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미에 카운트가 표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은 다른 컨트롤의 레이아웃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고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은 좌에서 우로 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앱솔루트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것은 좌표를 설정해서 하는 레이아웃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간다든지 그러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마 탑 투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레프트 투 라이트로 되어 있는 호리젠탈도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스택은 되어 있는데,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포지션을 지정을 해서 0,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지정하겠죠. 그러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렉스 레이아웃은 스택 레이아웃과 유사한데 이제 다른 점이라면 단일 행이나 열에 맞지 않는 경우 포함된 자식 컨트롤을 랩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플렉스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밑에 보시면 스크롤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네 가지 그리드도 있는데 이 네 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 번에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스택 레이아웃을 표현했고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좌표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를 했고요. 플렉스 레이아웃이라고 컨트롤이 랩핑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레이아웃도 가능합니다. 다 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예제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MAUI 앱 테스트에서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add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new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거나, 여기 보시면 Ctrl Shift A라고 되어 있죠. Ctrl Shift A를 눌러서 add 아이템으로 바로 가시고 .NET MAUI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멀 페이지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름을 저희가 테스트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기본적인 내역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저 기본적인 내역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자, 제멀의 내역을 변경을 할 거고요. 이 내역들을 지우고 저희가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스크롤 뷰를 추가를 할 거고요. 다시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넣고요.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블 밑에 버튼도 하나 넣을 거예요. 버튼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딩하는 방식을 보시면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제가 코딩을 했냐면 뷰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 밑에 컨트롤들을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하나하나를 미리 만들어서 그 내역 안쪽을 뭘 넣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것의 디자인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뭐 놓을지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차례대로 들어가는구나. 스타일이나 사이즈, 뭐 텍스트, 내역, 뭐 핸들러 이런 부분 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개발을 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그냥 뷰 아키텍처에다가 뷰에다가 뭐 스택 레이아웃을 두고 이거는 뭐 버티컬 위에서 아래로 구성할 거니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둘 거니까 레이블을 둬야 되겠다. 텍스트를 변경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레이블을 놔야 되겠다.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거니까 버튼을 놔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레이블에다가요 어떤 내역을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current count 뭐 제로라는 거를 하나 넣어 놓을 거고요. 버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그 레이블을 변경을 하면서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를 시킬 겁니다. 이전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그냥 버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텍스트를 변경시켰잖아요. 지금은 버튼이 아닌 레이블의 텍스트를 변경을 시킬 거라는 거,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서 레이블과 버튼이 필요하고 스크롤 뷰 안에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 안에 이제 속성들을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 텍스트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서요. current count는 0이라고 할게요. 초기 값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count로 제가 이름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바꾸고 이제 폰트 사이즈는 1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애트리뷰트는 볼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비하인드 코드에서 제어를 해야 되니 네임을 지정을 할게요. 카운터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LBL이라고 하셔도 돼요. LB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horizontal options는 센터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이블은 여기에서 닫아버리면 아래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가 지워버리네요. 알아서. 네, 이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에디터들 쓰다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대단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에 못지않게 편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MAUI라는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에디터가 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다시 텍스트 하나 추가하고요. 초기 이름 클릭미라고 할게요. 뭐 이건 변경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클릭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릭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on 카운터 클릭드가 호출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옵션을 센터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A에서 뭐 정렬하셔도 돼요. 정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정렬을 하시고 이 테스트 페이지 점 혹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내가 테스트 페이지 점 제머를 어디에 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파일이 몇 개 없어서 그런데 파일이 많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sync with active document라고 있죠. 네, 컨트롤 이거 쇼컷도 있네요. 컨트롤 대괄호 S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테스트 페이지 제멀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비하인드 코드로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내역을 쳐볼게요. int count 0 해서 count 넣어주시고 private void on counter clicked 그 다음에 object sender 그리고 이벤트 args 2 이게 이제 이벤트 핸들러의 기본 내역이에요. 그리고 카운트를 플러스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서 얘를 눌렀을 때 레이블의 변경이 있어야 되니까 카운터 레이블 점 텍스트는 자 current count 인공지능이 조금 넣어지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네, 편한 경우도 있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에 얘기했던 Semantic Screen Reader Announce에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되게 좀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애초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앱이 검수해서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 페이지를 표현하게 하려면 fshell.jmol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fshell.jmol에서 이 메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페이지와 연결을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F5번을 눌러서 에뮬레이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돼요. 혹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안 돼 있으시면 여기 있는 Open Android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시고요. 이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픽셀 5 API 32 우리가 만들었던 걸 실행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패스트봇이라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지는 상태일 텐데요. 작업이 조금 오래될 때도 있어요. 대기하시면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요걸 누르셔가지고 앱을 한번 초기화 시키시고 지워버리시면 돼요. 위로 올리면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미를 누르면 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죠? 우리 강좌, 기존의 강좌를 계속 보셨으면 왜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 이전에 저희가 기본 앱에서도 커런트 카운트가 변경이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버튼에서. 그 이유는 레이블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멀에서 이 레이블의 크기를 다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 .xaml로 돌아온 다음에 자, 레이블에다가 with request라는 걸 주고요. 자, 200을 한번 줘볼게요. 200을 주고 이게 바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멈추시고 안 되죠? 멈추시고 다시 F5번을 눌러서 실행하셔도 되고 요거 버튼을 그대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빠르게 실행이 됐죠. 클릭 미 누르시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영역이 제대로 레이블의 크기가 잡히지 않아서 레이블이 있는 current count 0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그 내역이 조금 바뀌어서 길이가 변경이 되니 얘가 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request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프로퍼티 속성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기본값이 되어서 텍스트 값에 따라 레이블이 크기가 변경이 되거나 축소되는 걸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기본적인 바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MAUI의 기본적인 내역들을 알아봤어요. 레이아웃이 무엇이고 컨트롤이 어떤 게 있고 뷰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MAUI 구조들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플랫폼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코드들은 이 플랫폼에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XAML, 제멀에 대한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